예, 미국에서 대선이 한창 진행되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부 갈란트 국방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서 완전히 경질됐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절대 바꾸지 않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요아브 갈란트 이렇게 경질한 결정적인 이유 뭐 크니까 경질했겠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그 대선 뉴스 본이라고 이 기사까지 다뤄야 되나 국내 뉴스인데 이스라엘 국내 뉴스인데 이걸 다뤄야 되나 하는데 외신들이 엄청나게 다루더라고요. CNN 이런 데서 마치 큰 병고가 일어났냐 갈란트 온건파를 왜 교체하는 것이야라고 하면서 CNN에서 사방에서 난리치길래 또 얘네들 때또 다뤄야겠다 해서 다뤘는데 그러니까 양측 주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은 자기의 이제 사퇴의 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물론 네트냐후와의 관점 차이도 있지만 하레디 징집 문제 요것 때문에 크게 대립했다. 그리고 인질 협상 문제 이걸 때문에 네트냐후 총리가 크게 대립했다. 그다음에 정보 유출 문제 내각 회의라면 정보가 계속 자꾸 바깥으로 새요.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결별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해요. 하레디 징집 문제라는 거는 이제 정통 유대인들 젊은이들 중에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지만 이 갈란트는 예전에 무조건 얘네들도 군대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타냐후는 냅둬라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대립이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트냐후 쪽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총리실에서 이제 채널 14 그 뉴스가 이제 보도를 이제 전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레디 징집 문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갈등 사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총리랑 뭐가 갈등 사유였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채널 14에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면 IDF 군사 이 수뇌부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갈란트 국방장관은 핵심적인 게 라파 공세를 반대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필라델피아 회랑 여기 뭐 굳이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IDF가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회랑 그 라파 국경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국경 그 터널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IDF에서 이거 정보 통제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일반인한테 알아줬냐면 병사들이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더 올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공세를 반대했다. 누가 갈란트 국방장관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삐삐 공작 이후에 나스랄라 이제 제거 공습에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수장, 그렇죠. 하산 나스랄라. 곧바로 이제 피치를 올렸는데 이거를 또 갈란트 국방장관이 반대한 거예요. 아하, 그랬었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헤즈볼라하고 지금 한참 전쟁을 펼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빨리 헤즈볼라랑 협상하자. 국경 협상 그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아모스 혹스타인이 제시한 그 협상안에 빨리 서명하자라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대립을 했다라는 게 총리실의 전원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첩자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물론 뭐 바이든 행정부가 군수 지원 늦은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국방부 안에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에이전트였던 거예요. 그 전에 간츠랑 아이젠코트 축출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원래 사법개혁 반대 시위 때 경질됐었어야 돼요. 그때 경질한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그 공군 예비역들이 반정부 시위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테러리스트 된다고 막 그때 시위를 했을 때 그걸 통제하지 못한 그 갈란트 국방장관의 책임을 물어서 네타냐후가 경질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못했거든요. 아니 경질했다가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요번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경질을 못하고 요번에 파이널리 이제 대선 일주일 남겨놓고 그쯤이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딱 섰다 했을 때 이제 밀어낸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네타냐후가 참 오랫동안 참은 것 같아요. 요아브 갈란트 경질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면 이제 국방장관이 요아브 갈란트가 물러나면 누가 후임은 누굽니까? 카츠 현 외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외무장관.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운라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엔과 맞은 협약을 했는데 이걸 파기한 사람이에요. 우리 협정 이거 준수 안 해하고 파기한 그 강경파죠. 강경 우파인데 이제 카츠 현 외무장관이 국방장관으로 발탁이 됐고, 그러면 이 외무장관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 최근 우파 연정에 합류한 사르 기돈 법무장관이 이제 외무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 전에 이제 이
우파 연정에 합류한 사르 기디온 그 의원이 원래 국방장관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야권에서 비판을 해가지고 정파스 경질 때문에 그때 원래 갈란트를 경질을 하고 내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돼서 요번에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질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고 순간 있었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을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돼서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의 외신들이 왜 이렇게 이 갈란트 국방장관을 이렇게 추대하나 했더니 온건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서 온건파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그 끈앞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첩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현지 여론이 어떤가 들여다봤어요. 이스라엘 그 농객들 트위터를 들여다보니까 마지막 그 갈란트 국방장관이 퇴임하면서 멋있게 딱 격려하고 나가더라고. 난 내 임무를 완수하고 뭐 이스라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참전용사 그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족들은 그 더러운 격려 하지 말라고. 어허 이런. 너 때문에 우리 자식 죽었다고 막 그러면서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0% 이상이 지금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국내 여론을 알면은 이 외부 여론이 얼마나 진짜 혼탁하고 거짓 선동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요번에 바꾼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한테 이제 오다를 내린 최단 기간 안에 빨리 해쳐라 했을 때 이제는 초강경파 이제 국방장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안보 그 참모총장들이 이런 사람들 불러서 다짐을 받아놨다고. 이제 새 출발하자 이제 템포 올리자. 왜냐면 수뇌부들도 많이 이렇게 오염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새 출발하자. 이제 템포 올려야 된다라고 회의를 가졌다고 지금 현지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그 해리스 후보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이렇게 비교하는 이 한국 쪽의 언론들의 그 논조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도널드 트럼프를 미워하면서 해리스만 이렇게 부각하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농후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CNN이나 이런 방송들을 보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은 아니 나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뉴스 안 나온다.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트럼프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악마화시키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대선 문제를 보더라도 좀 미국의 현지인들 얘기라든가 또 다른 언론의 이 시각으로 보도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얘기만 해도 요아브 갈란트를 경질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 현지 뉴스에서 얘기해주고 현지 국민들은 70몇 %가 또 찬성하고 있다면서요. 이런 뉴스도 봐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